이게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첫 일성이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충분히 단호하게 응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라. 먼저 보고하지 말고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라. 근데 이렇게 이제 말 풍선을 엄청나게 터뜨리는데 진짜 풍선이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면 거기에는 또 대응도 못하고 쩔쩔맨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좀 비슷해. 말은 굉장히 세게 해. 그리고 막 때려 당장이라도 잡아 족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실제로 북한에서 풍선 도발을 하면 조심하세요. 국민들한테. 그것밖에 못해. 그리고 뭐 하는 게 없어. 그러면은 야 그렇게 국민들한테 불편을 줄 바에야 차라리 대북 전단 살포하는 그런 탈북 단체들 잘 달래든지 어떻게 이번 정부 안에서는 북한과 그렇게 쓸데없는 어떤 접전이나 뭐 이런 거 국지전이나 이런 게 잘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책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근데 여기는 그냥 도발을 하라라고 말풍선만 계속 터뜨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대응은 못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진짜 뭐 어떤 계엄이나 이런 것까지 가는 어떤 수순으로 막 이렇게 말풍선을 터뜨리고. 근데 이 부분은 예. 우리가 새로울 게 없는 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제 부임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 내놓은 게 적극적 억제 전략이라 그래서 선 조치 후 보고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의 김관진이 안보실장으로 있을 때 북한이 목함질에 도발을 했습니다. 맞다. 예. 2014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김관진이 안보실장으로 이끌으니까 즉각 끝까지 응징할 줄 알았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근데 판문점에 갔더니 예. 김양건하고 72시간 감금 회의를 했어요. 아. 그리고 내놓은 건 북한의 그냥 유감 표명이에요. 자기가 했다는 사과가 없어요. 그랬네. 이때 제일 약해지는 게 말은 그렇게 했는데 기억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 보니까 약오르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있는데 김양건한테 대해서 북한의 기병관에 대해서. 이제 네. 그때 조평통 위원장. 그런데 그런데 사과 한마디 못 받고 끝났어요. 그러는데 얼마 후에 김관진이 뜻밖의 얘기를 한 거야. 김양건을 그 회담 끝나고 다 이제 사태가 정리되고 나서 후에 만났는데 김양건이 항의를 하더래. 이제 친해졌거든, 김관진. 남측에서 자꾸 뭐 참순이 뭐니 이러는데. 말로 이러는데. 그러면은 나는 당신하고 협상을 한 사람인데 이렇게 협상을 한 내가 있는데 당신이 돌아가서 자꾸 참수 이러니 내가 평양에 가서 입장이 너무 어렵다. 근데 이 말을 공개해버린 거야. 네. 김관진이. 이걸 공개하고 또 뭐 그때 평양 갔다 온 뭐 평화자동차 사장, 세계일보 계열 거기 사장이 또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김양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렇지. 밤에. 아이쿠 무슨 저주라도 있었나요? 푸틴 같은 그런 풍선에? 상황이네. 러시아 체제 같은 그런 상황이야. 그걸 공개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 즉각 끝까지가 아니고 한 것도 없지만 네. 가만히 보면 북한의 그래도 외교주의자들, 합리적인 인사들을 그렇지. 이걸 엿을 매겨서 제거하고 나니까 그 뒤엔 북한하고 이제 강경해서 대화가 안 통해.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즉각 끝이라는 게 제가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신원식 실장이라는 분은 평생 김관진 우리 장군님을 존경도 하고 또 내가 언젠가는 김관진을 넘겠다 이런 마음도 가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 국가안보실장 가면서 그 꿈을 이룬 거 아닙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그 즉각 끝이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도 이 김관진의 길을 따라가면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중요하지가 않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의 국방정책을 뭐 신원식 실장이 뭐 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사실. 아니 지금 한 말은 지금 김용현이에요.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신원식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이제 직강 끝이라는 얘기를 같이 또 하고 있는 게 김용현인데 어차피 김용현이라는 측근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면서 그 얘기가 이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용현을 보내려니까 신원식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고 국가안보실장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 앉아있던 장호진이라는 사람이 갈 데가 없어지니까는 한 군데 이 특보라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이 중간에 끼워버린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식의 인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 결국은 뭐냐면은 김용현 이 국방부 장관이 그러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정책을 막 독주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도 않은 거고 이거는 결국은 누가 하는 겁니까? 김태호 1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외교안보와 관련돼서는 주도하는 것이잖아요. 남북 관계까지. 그렇죠. 경호처장이던 사람 아닙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장이던 시절에도 직강끝이라고 했나요? 원래 직강끝이라는 거는 신원식 장관이 하던 얘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요런 것이기 때문에 이 직강끝이라는 얘기 자체가 별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다 이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일단 김용현 장관이 되자마자 해병대 간 것부터 이게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짓 아닙니까? 그러네. 그런 부분에서 참 굉장히 비인간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김용현 장관이 김관진보다 훨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신원식은 비교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 직강 끝을 이야기하더라도 현장에서 뭐 일부 군인이지만은 출세주의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듣는 입장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뭐 전방초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민간인들이 실수를 잘못해서 드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사격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 않는데 이런 정말 나를 갑자기 벼락 출세도 시켜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와서 그런 직강껏 지시 내렸다고 칩시다. 그럼 미친 척하고 쏘는 거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2009년에 11월에 네. 그날이 해군 창설 기념일이라고. 어.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때 김태호가 바람 잡아가지고 연일 전쟁불사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때 해군 참모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훈시문에서 적이 총을 쐈려 그러면 그 손목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하면서 와. 제2연평해전에 보복을 주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그 11월 9일경에 대청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왔어요. 예. 그런데 교전 수칙대로 가서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사격을 했는데 얘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자기들 쪽으로 NLL을 넘어갔는데 계속 경고 사격을 하니까 뒤로 돌아가지고 한 명이 소총을 발사했다고. 아.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격파해버렸는데 그게 NLL 북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렇구나. 거기까지 쫓아가서 해가지고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북한이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지. 그때부터 이제 연말에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이제 저기 오기 시작하고 그 4군단 지역에 내려오기 시작하고 무수히 많은 보고가 올라왔어요. 서해에서 북한이 뭔 일 벌인다, 뭔 일 벌인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은 게 밑에서 군대가 철도 없이 그런데 그때가 싱가포르에서 임태희, 김양건 비밀회담 하던 시기라고.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놀라서 정권 차원에서 야, 왜 이렇게 니들 조사해 보니까 교전이 없어도 된 걸. 그래가지고 이상의 합참의장한테 대통령이 전화를 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근데 이상의 합참의장은 칭찬받을 줄 알았다고 전화를 받았대. 우리 아무 희생도 없이 완전히 조져놨습니다. 예. 평소에 각하가 말씀하신 대로 선조치 후보고 하고 완전히 퍼펙트한.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꼭 그렇게 쐈어야만 돼? 아니, 이게 뭔 말이요? 그런데 한 2분간 대통령이 말이 없더래. 그때 한숨만 쉬더래. 그러니까 합참의장은 아이씨 쥐들이 맨날 선조치 후보고 하라고 해놓고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열받은 합참의장이 이듬해 천안함 사건 때 오지게 당한다고. 그러고 나서 합참의장 잘리고 신동아의 인터뷰에서 이명박을 고발해요. 그때 내가 싸워 승전을 했는데 세상에 칭찬할 줄 알았더니 질책을 하더라. 이래가지고 전화 내용을 신동아에 까버려. 이겁니다. 즉강끝 효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통수권자가
어떤 자기의 정치적 의지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네.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즉각 끝이라는 게 어떤 평가를 하고 싶은 거냐면 김종대 의원님 사실 이 세상에 명저가 하나 있습니다. 시크릿 파일 서해 전쟁이라는 명저가 있어요. 그 책을 다 봤어. 아유, 굉장한 명저예요. 그 책이. 아무튼간에 저자 김종대죠? 네. 그 책 요즘 안 팔리던데. 명저가 있는데 네. 근데 이 즉각 끝이라는 구호 그러니까는 이 실제 충돌이 벌어졌을 때 군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군이 예를 들면은 서해 교전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밀어내기를 하느냐 아니면 사격을 하느냐 포를 네. 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교전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지난번에는 밀어내기로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작전을 수행해야겠다라고 북이 마음을 먹는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즉각 끝이라는 구호도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우발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는 결국은 정세의 조성이거든요. 그렇지. 정세가 어떻게 조성되느냐의 문제인데 그 정세의 조성이라는 거는 누가 하고 있는 거냐의 문제를 보면은 큰 판이라는 거는 결국 그 김태일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큰 판을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큰 판을 짜고 있는 거의 근본적인 축은 뭐냐면은 대결을 불사하고 그 대결은 오히려 우리 군이나 뭐 여러 가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 주장인 거잖아요. 그 주장이 직간 끝하고 만나면은 가장 이제 어떤 위협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즉간 끝을 이제 외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어렵고 중요한 점은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이런 구조를 누가 설계하고 있고 이거를 밀어붙이는 힘을 누가 지금 실어주고 있느냐 이거를 갖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이거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 김건희가 높은지 윤석열이 높은지도 이제 애매하지만은 김용현이 높은지 김태효가 높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또 높으려고 김태효가 경쟁하면 어떡하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이 김태효가 외교 안보 남북 관계 뭐 전반적으로 사실상 국가안보실장입니까? 그렇게 판단하세요? 예, 이번에도 국가안보실장을 강력히 희망했는데 조금 연기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원식이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김태효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저기 그 과거에 임태희 그 김양건 회담 때 그 판을 깬 게 김태효거든요. 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MB한테 들어가서 북한 곧 망할 건데 왜 정상회담 하십니까? 이러니까 저기 그러면 임태희를 중상모략을 한 거예요. 아, 저기 우리 모르게 북한에 쌀비로 주는 미략을 문서로 해줬다. 사실 거짓말이거든. 그런데 이 말에 MB가 넘어가서 깼어요 판을. 그랬는데 MB가 이제 오니까 임태희가 보고하러 오니까 이제부터는 남북관계 손 떼라. 그래가지고 저기 통일부로 협상 라인을 넘겼다 국정원으로 넘겼다 김태효가 직접 가 베이징에를. 그러다가 개성의 자심도 여관이라는 데를 가서 통전부를 만나는데 그때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모욕을 줬어. 그때부터 서해가 위험해진 건데 훗날 천안함 연평도 때 이런 내막을 모르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서해에서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거예요. 영문도 그렇죠. 모르고 죽어간 거라고. 근데 이 원인 제공을 한 거는 김태효란 말이에요. 어? 잘 되던 판이었거든. 이걸 완전히 작살내요. 그러고 나서 천안함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만신창이가 되노니까 그 이듬해는 또 이번에 베이징에 가서 또 조평통을 만나는데 저 호텔에서 만나면서 그 $100짜리가 수북히 든 현금 봉투를 그것도 던져주듯이 그러면서 그때 요구 사항이 뭡니까? 북측은 사과가 아닌데 남측은 사과로 해석될 만한 한마디면 된다. 그러니까 뭔 개소리냐. 이랬는데 이제 끝날 때 돈 봉투를 던져준 거지. 이거 뭐냐 그러니까 아니 여비에 쓰시라고 이러면서 오니까 북한이 가서 돈 봉투를 까버린 거지. 그게 그렇게 된 거군요.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천안함 연평도 지나고 그 이듬해니까. 그러니까 이자는 이 남북 관계나 이런 게 조금도 진전이 되는 거를 참질 못해. 왜 그래? 왜냐? 북한은 곧 망할 거니까. 그래 놓고 MB 정부가 끝나고 이제 학교로 돌아왔는데 이번에 조선일보 칼럼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은 저기 그 북한의 장마당이 늘어나고 있다. 300개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확실히 제재하고 압박하니까 북한 주민이 생존의 길을 찾았다. 그게 자유시장 경제다. 미치겠다. 그래서 우리의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에 써버렸거든요.
그때 임태희가 폭발한 거야. 그래서 저 신동아 인터뷰한다고. 그러니까 김태효는 지가 북한 망한다고 했던 놈이 이제 북한이 안 망하니까 저렇게 칼럼을 쓴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공개 저격을 해버렸어요. 정말 유연하지가 않네. 못 참아, 아니 못 참아. 본인의 믿음이나 못 참아. 신념이 너무 그쪽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포린 어페어스에서 나오는 레이건주의자들처럼 레이건이 소련 망하게 했고, 이거는 냉전을 종식하고 예, 그랬는데 그런 어떤 이게 확고한 믿음으로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이번 정부에는 색깔이 조금 변화가 있어요. 이번 정부는 출범하기 전에 트럼프가 중국에 무역 전쟁하는 걸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상이 이제는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김태호 씨가 신아세아저널에 쓴 미중 전략 경쟁과 뭐 한국의 안보라는 논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미국이 과거 냉전 시대 소련에 했던 것처럼 중국이 굴복하고 쓰러질 때까지 압박을 그러니까. 가할 것이다. 그리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소련보다 더한 압박을 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국 전체가 쓰러지고 항복할 때까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인의 사상을 이 위험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그대로 투사해가지고 이걸 내 정책이 무조건 옳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네. 이걸 그냥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굉장히 불안해. 그게 MB 5년을 망친 거는 단연 김태효 한 명의 그러니까 망상이. 이런 평가가 이게. 보수 진영 내부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위험하다. 있어. 근데 그 말은 안 네. 듣고 무조건 몰라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말은 듣고 이렇게 가고 아크로비스타에 살았어야 됐어. 의대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네. 누구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하나 꽂히면은 그냥 쭉 가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김태호 씨가 나중에 예. 말하기의 기술, 아름답게 속삭이기 예. 이런 책을 하나 낼 것 같아요. 그럼 성공할 것 같아요. 사실 이 학자들의 논리라는 것은 이쪽에서 보면 이쪽도 맞고 저쪽에서 맞고 저쪽에서 그렇지. 맞고 다 맞을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보통 우리 논문이라는 것이 한편의 일목요연함이지 종합적이지 않거든요. 그럼. 근데도 이 사람이 이명박 때도 그렇게 중용되고 그리고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게 중용되는 것은 브리핑 기술, 말하기 기술 또는 혀에 이 달콤한 꿀을 뭉치는 기술 이런 게 저는 탁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